안녕하세요. 보고한의원 원장 이정훈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흔히 한의사들이 진단을 하면서 병명을 식적이라고 말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적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것을 한자로는 먹을 식에 쌓일 적자가 결합된 것이고요. 풀어 말하면 먹은 것이 제대로 흡수와 배출이 되지 않고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노폐물은 대변과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정체가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식적에 의한 증상입니다. 식적을 이해하려면 일단 소화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음식물이 위와 소장을 거쳐서 대장에 이르기까지 음식물 섭취 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걸리는데요. 대략 6시간에서 9시간 정도면 대장에 도달하고 24시간 이내에 대변이 되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런 음식물들이 위에서 오래 정체가 되고 대장에서도 배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식적이라 부릅니다. 요즘은 담적이라는 말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식적이라는 말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은 말인데요. 담이라는 노폐물이 쌓여있다는 것이 담적인데 식적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식적은 한의서에 나온 질환이고 담적은 한의사들이 새롭게 지칭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담적이 있으면 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로 이러한 문제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오래 정체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것 같고 간혹 체하기도 하는 소화불량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불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변비나 치질로도 발전이 됩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소화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식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고보감 27번째 식적을 만드는 습관과 식적의 10가지 증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식적을 유발하는 습관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탐이 많아서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습관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수많은 질환은 대부분 식적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식적으로 인한 질환은 위염, 위궤양, 변비, 설사, 대장암, 영수성 식도염 등과 같이 소화기 질환에서부터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 그리고 불면증이나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신경정신과의 문제, 그리고 만성요통이나 두통, 신경통, 부종, 갑상선 질환은 다양한 부분에서 같이 나타나곤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암의 원인이 대사장애라고 하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어서 식적에 대한 관심도가 한결 높아졌습니다.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 잘 낫지 않거나 수시로 재발을 한다면 이것은 먼저 식사 습관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 몸은 밥을 먹은 후에 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다 하는 포만감은 밥을 먹은 시간보다 조금 늦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었다 하고 느낀 때에는 이미 충분한 양보다 많이 먹은 후인 거죠. 특히 식탐이 많아서 한꺼번에 먹는 양이 많은 분들은 식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겁니다. 살이 많이 쪄서 비만을 치료하고자 오는 환자분들의 습관을 보면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켜야 하는데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밥을 국에 말아 먹는다던가 혹은 햄버거를 탄수화물과 함께 급하게 먹는 거죠. 일반적으로 꼭꼭 씹으면서 소화제인 침과 함께 위장으로 보내줘야 위장이 부담을 안 느끼는데 그런데 1차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 위장이 에너지가 많이 쓰게 되고 식사 후에 바로 피곤함이 몰려오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것은 배부른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이기에 그것이 바로 식적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겁니다. 배가 부른데 계속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탐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인데요. 선천적으로 소화력이 좋아서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몸에 부담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식탐이 있으면 대부분 식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장수의 비결이 소식이라는 것을 많이 아실 거예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세 가지가 식적이 생기는 중요한 습관들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마음 먹고 한번 바꾸면 한 달만 지속한다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적이 있으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10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명치를 누르면 아픕니다. 배와 가슴의 경계 부분에 있는 명치를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 볼록하게 나와 있고 통증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실까요? 그러면 식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식적의 대표 증상이 바로 명치를 누르면 아픈 겁니다. 한의학에는 복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식적을 파악할 때도 이 복진이 적용이 되죠. 배를 지그시 눌러보는데 편하고 통증이 없다면 이상이 없는 곳이고 아프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명치를 지그시 눌러보면 대체적으로 식적은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식사 후에 더부룩할 때가 많습니다. 식적이 있으면 항상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생깁니다.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데요. 몸 안에 음식물이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또 음식물이 들어오니 더부룩하고 사람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식적이 있는 사람들, 속이 편하려면 한 끼를 굶으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가 되니 소량으로 조금씩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주 눕고 싶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식사를 하면 힘이 생기고 활기가 넘치고 해야 하는데 식사만 하면 자주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식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식적이 있으면 밥만 먹었다 하면 눕기 바쁘고 의욕도 떨어지고 만사도 귀찮습니다.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누우면 안 된다고 해도 자주 눕게 되죠. 밥 먹고 자주 눕고 졸리다면 식적 때문일 수 있으니 몸을 한번 체크해 보신 것도 좋아요. 네 번째, 몸이 잘 붓습니다. 밤에 음식을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비장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런 겁니다. 비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식적이 발생하면 이러한 비장의 기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죠. 기능이 저하되면서 수액대사가 실조되어 몸이 붓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주 체합니다.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고 오랫동안 속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니 체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식적 때문인 거죠. 체했다고 해서 전부 식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한 것은 음식물이 일시적으로 막힌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체한 것을 뚫어주는 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식적은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서서히 쌓인 것이기에 한 번의 치료가 아닌 만성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시적으로 체한 것이 아닌 만성적으로 체하는 습관은 식적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지역에서 물을 마시면 복통과 설사를 한다. 물갈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곳에서 물을 마시면 꼭 속이 안 좋고 설사도 하고 복통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심하면 오한으로 몸이 떨리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는 불복수도병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도 식적이 없다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고 식적이 있다면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 특정 음식에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꼭 두드러기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음식 때문인지도 모르는데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약을 쓸 때만 좀 진정이 되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반복이 되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되는 음식의 종류가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먹으면 문제가 되는 음식의 종류가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한 번쯤 식적 때문이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배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식적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늘 나타나죠. 이렇게 식적으로 발생하는 복통은 대변을 보거나 설사를 하면
그 증상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식사 후에 대변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식적으로 인해 장관 내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배가 아픈 증상이 빈도가 높아지거나 증상이 심해지는데 검사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 식적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트림을 자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혹은 먹은 후에 자꾸 트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문은 잘 열어주고 이미 내려온 길은 음식이 역류하지 않도록 잘 잠가줘야 하는데 식적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자주 올라오는 거죠. 트림이 계속 나오고 소화도 되지 않고 신트림이 올라온다면 식적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체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식적으로 인해서 몸이 잘 붓는 것은 체중과 연관이 깊습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서 체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적게 먹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식적을 치료해야 체중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식적을 치료하면서 살을 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구한의원 식적치료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위장에 쌓인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른 하나는 위장의 기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한약요법과 침구요법, 약침요법과 함께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위장의 기능을 높여주면 노폐물이 쌓이고 식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상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이시라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식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상 식적을 만드는 습관과 주요한 증상 10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고보감이었습니다.